빠르게 하겠습니다. 저희 5반 5조고요. 이진목, 장수현, 이명란 그리고 발표를 맡은 저는 이학선입니다. 저희 주제는 글로벌 인권과 지역사회 인권 향상 방안 중에서 강제 단속과 미등록 이주민 인권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지난 9월 4일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수업 시간 중에 언급해 주셨는데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단속 구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잡혀가서 굴욕적인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뉴스를 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일어나냐면서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조는 금방 얘기했던 미국의 단속 사례,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한국의 단속 사례를 통해서 자유, 존엄, 비차별이라는 글로벌 인권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 실천을 모색해봤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뉴스 보다 보면은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 표현 대신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등록은 단순히 행정 서류가 미비한 상태를 뜻하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이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사람 자체를 불법이라고 범죄자라고 낙인 찍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혐오와 차별을 강화하기 때문에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강제단속 문제를 이해하고 또 미등록 이주민을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에 성소군단 노동조합에 방문했습니다. 일요일인 이유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한 달에 2번 일요일에만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난 이주 노동자들은 뉴스에서는 이런 단속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소수 이주민이 잘못했다는 이야기, 자극적인 뉴스만 강조해서 내보낸다. 한국인들이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했습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한국에 오는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이주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같은 이유로 이직을 하고 싶어도 사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동자를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서 퇴사해도 사장의 승인이나 혹은 사후 증빙이 없으면 소속이 없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미등록 신분이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비자 업무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 검문에 연행되고 영장 없이 구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취약한 약점 때문에 차 사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치인 뒤에도 오히려 운전자인 한국인이 신고를 해서 다친 몸을 이끌고 도망쳐야 했다는 경험을 지난주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리고 심지어는 5살도 안 된 애만 한국에 남겨놓고 그 두 외국인 부모를 추방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단속을 피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계속 발생합니다. 최근에도 경주와 진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구에 박진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스총을 들고 다니고 현상금까지 걸어가면서 이주민을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사람입니다. 틱톡에서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적 폭력이 이곳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민이 잡히게 되면 추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름에서 외국인 보호소라는 데 잡혀있게 되는데요. 심지어 올해에는 이런 사진과 같이 새우 꺾기 고문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묶어놓고 4시간 동안 방치해 놓은 거예요. 고문이죠. 그래서 이런 행위가 외국인 보호소라는 이름처럼 보호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고문입니다. 이건 침해입니다. 그리고 특히 2007년 2월 11일에는 이런 식으로 잡혀온 이주 노동자들을 구금해 놨던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보이시는 철장 안에 가둬놔가지고 그리고 관리자들이 외국인들이 도망간다고 문을 안 열어줘서 10명이 죽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호송된 외국인들을 침대에 수갑으로 묶어놨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단순히 행정이라고 법 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계인권선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보시다시피 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자, 읽을게요.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5조에서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과 같이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을 구금하고 아까처럼 고문한다면 이 사회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몰랐던 면입니다. OECD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강제단속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글로벌 시민행동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세 가지로 제안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1분의 침묵인데요. 아까 미국에서 단속이 있었던 날짜가 9월 4일입니다. 그리고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가 있었던 날이 2월 11일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9월 4일 오후 2시 11분에 그 사건을 기억하는 1분의 침묵을 하고 학교는 이제 전체 소등으로 그 피해자들과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분 묵념이 끝날 때 뭐 예를 들어 학생회가 그 성명문을 낭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침묵 행동에 참여했다라는 인증을 SNS를 통해서 확산한다면 우리가 잘 몰랐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강연과 대화입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성수공단 노동조합이 옛날부터 이주민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온 조직인데요. 여기 활동하고 계시는 뭐 차민다, 함티은 국장님 같은 분들을 초청해서 실제 노동자의 목소리를 그리고 이 강제단속 문제를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경험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대부분의 혐오나 차별이라는 게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고 깊은 이해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 본관에 사진전을 하는 겁니다. 뭐 여수 화재 참사, 뭐 미국에 있었던 단속, 또 새우꺾기 고문과 같은 상징적인 장면들에 덧붙여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주노동자를 많이 배출했었죠. 그 파독 광고, 파독 간호사를 배출했었는데 그 사실을 나란히 전시함으로써 이제 멀다고 느껴지는 이주민의 인권 문제를 가까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 시민들이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경험을 이 전시를 보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 한켠에는 아까 얘기했던 고용허가제, 그 이주노동자들을 어떤 틀에 가두게 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를 고용이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노동, 이 사람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라는 서명운동의 판을 배치하면 뭐 본인이 원한다면 함께 참여하면서 정치적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메시지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회를 보고 느낀 점이나 아니면 이 이주민 강제 추방 문제에 대해서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 공감한 사람이 많구나 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발표 준비하면서 성소공단 노조에 가서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성소 안 가잖아요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소공단 노조가 그러니까 이 강제 단속에 반대해온 성소공단 노동조합이 강제 단속을 집행하고 있는 대구 출입국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공단 노조 쪽에서 여러분 최소한 주말이나 밤이나 공공장소에서는 단속하지 마라 라고 계속 요구해왔고 그렇게 요구를 하다가 그 약속을 받아낸 이후에 그 법무부에서 정한 그 집중 단속 기간이 되자 이 법무부 담당자가 그 성소공단 노조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뭐 성소 말고 다른 데 갈게요 라고 뭐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달리 해석하면 적어도 성소에서만큼은 이런 인권 침해가 줄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같이 저희가 만났던 사실에서 만났던 당사자들, 활동가들이 함께 요구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입 밖에 내게 한다는 거는 이 문제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투쟁이 뭐냐면 그 싸워서 쟁취한다는 뜻이거든요. 투쟁하기 때문에 투쟁하는 만큼 변한다라는 증거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성소에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성소에서 그치지 않고 대구에서 한국 전역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전 세계로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반이민, 극우, 뭐 정치 뭐 이렇게 하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되게 유효한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무리로 저희는 이 글로컬 저희 교과목 제목이기도 한 글로컬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 멀다고 느껴지는 타국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자리 내 옆에 윤리로 가져오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에 대한 단속의 미국의 단속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노가 한국의 현실을 바꾸는 힘으로 이어질 때 그리고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글로컬 시민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